안녕하세요, 레오렉스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가지고 스탬딕 OLED 모델을 구해서 써보고 있다. 그리고 나눔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제 예고 아닌 예고를 하고는 해외 출장 등 해가지고 일정이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가 이제서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팀덱 OLED 모델 긴 말 할 것 없이 제가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워낙 이슈가 됐던 제품이고 하니까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래 스팀덱은 22년에 LCD 패널의 3가지 용량 옵션으로 출시가 됐었죠. 그러다가 23년 11월 디스플레이를 포함해가지고 소소하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변화라든지 개선이 되면서 스팀덱 OLED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구팀덱, 신팀덱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랄까?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지금 판매되는 옵션을 보면 용량이 3개로 나뉘기는 해요. 그런데 256기가는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OLED를 포함해가지고 개선된 거는 512기가랑 1테라 용량의 제품입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혹시나 살 때 괜한 시행착오나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제가 써보고 있는 거는 1테라 옵션 모델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조명 같은 거에 지금 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실 텐데 이 디스플레이에 눈부신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부팅 영상과 키보드 테마 그리고 탈착식 내부 케이스가 있는 휴대용 케이스가 제공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내부에 있는 거를 탈착할 수 있는 이 옵션 요거 꽤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휴대할 때 케이스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을 보면 크죠? 이미 부피가 휴대하려고 하는데 벌써 부담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해외 출장 갈 때도 그렇고 장거리 갈 때 요 내부만 뜯어가지고 스팀덱 넣어서 다녀오고 했거든요. 이렇게 부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 스팀덱 OLED 모델을 써보면서 좋았던 거는 뭐냐?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써보고 있는 그런 UMPC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제품들은 전부 윈도우 기반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이 흔히 컴퓨터에서 쓰시는 윈도우 있죠. 분명히 여기에 그 윈도우 경험이 들어가서 주는 편리함이랄까?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윈도우 기반 제품들은 진짜 좀 번거롭고 짜증까지 나는 게 뭐냐면 윈도우 업데이트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드라이버 업데이트 등등 해가지고 초기 세팅 때도 그렇고 쓰면서도 은근히 그것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고 막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런 게 꽤 많습니다. 스팀덱은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최적화된 UMPC를 욕심낸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괜찮은 경험이 가능했어요. 특히 개봉하고 나서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따졌을 때 그 들어가는 수고가 훨씬 적어서 좋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니즈랑 목적이 다르니까 뭐가 더 좋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조심스럽긴 한데 평소에 스팀 플랫폼 사용 비중이 높고 게임에 집중해가지고 UMPC를 고민한다고 하면 이 녀석이 좀 더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껴서 최근에 솔직히 외부 일정이 있을 때는 요 스팀덱만 챙기게 되더라고요. 퍼포먼스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면 AAA 게임 경우에는 옵션 타협해가지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에는 무리가 없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배터리에서 손해보는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데이브 더 다이브 같은 그런 거를 주로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거는 AAA급일 테니까 레데리 2를 스팀덱 추천 옵션으로 설정한 다음에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평균 42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가 주는 매력은 최근에 다른 기기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더 말할 게 없는 수준이 아닌가. 스팀덱이 사실 지원 가능한 최대 해상도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플레이 해보면 색감이나 색 표현, 시야각 이런 게 좋으니까 이 눈에 들어오는 쨍함이라든지 선명함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해상도가 낮아서 오는 아쉬움이 많이 상쇄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기기 자체로 즐길 때 참고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데스크탑 모드로 가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OTT 보고 그런 게 다 됩니다. 또 이거를 어째저째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모드가 아니라도 바로 가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로 접속해서 원하는 컨텐츠 감상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요렇게 영상 같은 걸 볼 때는 OLED가 주는 장점이 확실히 체감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장점은 워낙 많이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길게 말 안 하고 생략할게요. 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말한 김에 이거는 제가 이제 LCD 모델을 짧게 경험해 봤던 입장에서만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OLED 모델이 LCD 모델 대비해가지고 화면이 좀 더 큽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이 베젤
두께예요. 이게 얇아졌어요. 이런 차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뭐를 볼 때도 그렇고 화면 몰입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베젤 두꺼운 거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써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슬리는지. 그 다음은 요 그립감이랑 조작감.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만져봤던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미리 참고해주세요. 아무래도 요게 제품 특성상 휴대가 많고 거치보다는 손에 쥐고 들고 게임을 하거나 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손에 쫙 감기는 그런 느낌은 스팀덱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조작감은 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스틱의 이 미끄러움 정도라든지 요 손가락 모양 있죠. 이게 여기 딱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뭔가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그렇고 어떤 조작을 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편한 게 있더라고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틱의 텐션도 사실 그 경험에서 꽤 중요합니다. 물론 호불호의 영역이긴 한데 근데 이게 좀 가볍고 하면 은근히 뭐랄까 여기 원하는 포인트를 맞추고 할 때 힘들어요. 근데 이 스팀덱 OLED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적당하게 텐션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것 대비 좀 괜찮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랙패드가 있어서 조작하는데 조금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후속에서는 꼭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제품 디자인이 상단부가 보면 좀 직각에 가깝죠. 그래서 범퍼 버튼을 누르는 게 잘 각이 안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누를 때 좀 멀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냥 한마디로 좀 불편해요. 이거는 무조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이제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발열이나 뭐 소음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저는 괜찮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슬림 모드 같은 것도 스팀덱이 가지고 있는 편리함,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만져주면 그 액박의 퀵리즘 같은 완전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여러 개 게임을 실행해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꿀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팀OS에서 바이오스로 들어가면 언더볼팅을 지원합니다. 이런 설정으로 뭐 어느 정도 게임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어쨌든 게이머 입장에서 유연함, 최적화 그런 부분들이 쏠쏠하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 녀석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아쉬움들 외에 말 안 한 걸로 이제 좀 짚어보면 제일 먼저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요 스팀덱은 윈도우가 아니고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면 그 윈도우 같은 그런 이제 뭔가 익숙한 활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외에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면 좀 공부해야 되고 손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할 건 아닌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번거롭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가격 OLED 기준으로 512기가 옵션이 제일 싼데 이게 판매가 기준으로 83만원대예요 1테라까지 욕심내면 뭐 여러가지 차별화는 있다지만 98만원대고요 뭐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 할 것도 없이 그냥 가격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허들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니까 탐난다 욕심난다 하지만 이게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가격 관련해서 좀 특가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좀 팡팡 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에 스팀덱 OLED 리뷰를 준비하면서 코모도에서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같이 커가는 거죠. 고정 댓글에 그 설문 링크 있습니다. 그걸로 참여해 주시면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스팀덱 OLED가 꼭 필요한 기기냐, 일상에서 필수템이냐 하면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치만 이게 이제 게이밍에 집중을 해가지고 솔직히 평소에 스팀 게임을 자주 한다고 하면 뭐 PC에서도 하고 또 이제 잠깐 이어가지고 할 것도 찾는다고 하면 이거는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요거 써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도 장단점 관련해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 그게 또 늘 말하지만 서로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확실히 이제 이게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를 좀 깔고 하니까 원래 기본? 그거에 비해서 또 완전 다른 재미를 주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확실히 쏠쏠한 재미가 있기는 해요, 이게.